안녕하세요. 경제창위 이재환입니다. 한 주간 행복한 투자 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정말 드라마틱하고 변동성도 상당히 불규칙하고 또 크게 나옵니다. 아마도 이제 지난주 금요일 엔비디아의 10% 넘는 급락 때문에 가슴이 철렁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줄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메가 트렌드 섹터, 주도 섹터를 거래하다 보면 사실 이런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조정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부분은 이게 조정인가 혹은 추세의 전환인가라는 부분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만한 뭔가 백그라운드가 상당히 좀 필요하죠. 사실 지난 한 주 동안 반도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문을 받았고, 지금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혹시나 여기가 고점이 아닌가라는 많은 의견들을 내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도 섹터라는 부분, 특히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고 장기적인 메가 트렌드를 보려는 종목은 사실 늘 이런 조정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지난주 금요일이 사실은 미국 옵션 만기일이었죠. 그리고 만기일 날 야기되는 그런 불규칙한 변동성은 사실 과거에도 상당히 많이 있어 왔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에 판단하지 마시고 적어도 옵션 만기일이 지난 이후 한 주간의 흐름을 보고 판단을 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드리는데, 사실 이번에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도 많은 분들이 상당히 많은 고생을 좀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일단 그래프를 하나 보시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반도체 섹터에서 과연 추세가 전환될 거냐라는 부분을 보면 반도체 섹터에서의 EPS 변화율을 보시면은 사실 지금 2024년도는 계속해서 우상향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꺾이려면 펀더멘털상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지난주에 나왔던 SMCI의 예비 실적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주가가 꺾인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비 실적 발표라는 것은 시점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또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왜 특정 옵션 만기일날 꼭 발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상당히 어폐가 있는데, 주식 시장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그런 어폐에도 불구하고 비합리적인 부분이 시장에 반영될 때가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부분은 추세와 변동성은 다르다라는 거죠. 추세에는 펀더멘탈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바뀌지 않죠. 변동성은 순간적인 모멘텀에 의해서 계속 좌지우지가 되죠. 그러니까 내가 이 변동성을 수익으로 취하려는 전략을 취하는지, 아니면 추세를 수익으로 취하려는 투자자인지에 따라서 대응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저는 어느 게 더 좋다 나쁘다 우열을 가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투자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다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대응은 좀 달라진다라고 보여지고, 또 한 가지 반도체에서 AI 전방 플랫폼에 대한 실적 변화를 보시면 이 그래프도 역시 계단식으로 계속 우상향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방 산업이 꺾이지 않았는데 부품 산업이 꺾일 가능성이 일단은 없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한국에서 디램 월별 수출액 추이입니다. 보시면 인제 바닥을 탈출해서 재고가 줄여져 나가고 가격이 상승하는 초입 단계에 들어와 있죠. 사실 지금은 이 반도체 섹터 자체가 조금만 더 지나면 아마 2분기가 지나면 오히려 기업 측에서 재고를 쌓아야 되는 식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재고가 생산자가 쌓는 경우도 있지만 기업이 쌓아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오늘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면 기업이 재고를 쌓아야 되는 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디램의 지금 현재 구간을 본다면 상당히 좋은 구간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섣불리 고점이다라고 논의하기에는 아직까지 많이 빠르죠. HBM 반도체와 관련된 AI 모멘텀은 계속해서 변수가 나올 겁니다. 근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인텔에서 가우디가 나오는, AMD에서 지금 삼성전자에 HBM3E를 공급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계속해서 엔비디아의 아성을 흔드는 AI 모멘텀이 발생이 될 건데, 사실 우리가 냉정히 따지고 보면 엔비디아가 GPU를 생산하든 인텔이 생산하든 AMD가 생산하든 사실 누구나 다 삼성전자 아니면 하이닉스의 HBM 반도체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지난번 실적 발표 이후에 HBM3 이상에서 상당한 수율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대안은 삼성전자 아니면 SK 하이닉스인데, 이 둘의 우위를 뒤치닥 혹은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경우는 사실 우리가 두 종목 다 보유하고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이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가 꺾이지 않는 상태에서 중간중간에 나온 조정은 추가 매수의 기회가 된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증시에서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우리 증시의 조정을 이끌었던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죠. 금리 인하에 대한 호태,
이게 가장 컸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중동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 이스라엘과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 여기에 따라서 한 줄이 치솟는다라는 부분인데 이 세 가지가 물론 펀더멘탈을 변화를 시킬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 증시에 반영되는 부분은 오히려 객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재가 될 건지 아니면 호재가 될 건지는 항상 증시가 반영하는데 환율이 높아진 걸 가지고 외국인 자금이 이탈된다라는 시각이 나올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환율이 높아지는 부분 때문에 반도체나 자동차의 수출주들이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판단을 너무 극단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나와 있는 악재들이 하나씩 살펴보면 일단 이스라엘 이란 문제는 이란이 재보복을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 때문에 일단은 일단락이 되었죠.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호태감은 일단 하반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장에 이제 악재가 좀 반영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환율 문제나 강달러 현상은 사실 증시를 그렇게 압박하는 요인은 지금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지금부터는 중요한 게 매크로적인 관점의 시각보다는 아마 개별 기업의 실적이 지금부터는 훨씬 더 중요한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실적에 관해서는 저는 꼭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반도체나 전력기기처럼 메가 트렌드를 형성하고 나서 계속해서 가는 종목을 어떻게 눌림목에서 공략할 것인가. 겁을 먹지 않고 눌림목을 공략하는 그 메가 트렌드 종목에 대한 부분이 있고 실적과 관련돼서는 또 한 가지 종목이 더 있죠. 섹터가. 그건 바로 더 이상 바닥에서 내려가기 힘든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들. 예를 든다면 최근에 화장품이라든지 뭐 미용기기라든지 이런 턴어라운드 종목에 대한 배분이죠. 그러면 크게 보면은 반도체나 전력기기나 자동차나 일부 제약 그리고 여기에 방산과 관련되어 있는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는 쪽에 대한 대처와 최근에 실적이 굉장히 턴어라운드 하는 쪽에 대한 대처, 화장품이나 미용기기나 경기 민감주 일부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배분을 적절히 하는 전략. 저는 메가 트렌드 종목을 장기 주도주로 해서 계속 포트에서 구성을 하고, 그 다음 최근에 턴어라운드 하는 새로운 실적 개선 종목들을 트레이딩이나 스윙 관점으로 종목을 배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섞어서 포트를 구성하고 있고, 앞으로는 계속해서 실적 기반으로 해서 메가 트렌드 종목과 실적이 턴어라운드 종목을 비중을 맞추면서 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 계획은 아마 참고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지금 현재 증시에 대한 고점은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너무 섣부르게 증시에 대한 고점론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모르게 제약시키는 상단 때문에 어쩌면 지금 아주 큰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반도체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이 이런 정도의 조정에서는 별로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올해 정도가 아니라 아마도 내가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종목은 내년 4분기 정도에 매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수익을 충분히 끌고 가겠다라는 생각이고, 이전에 제가 30년 정도 주식 투자를 해오면서 과거에 경험이 조금 없던 시기에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어쩌면 내가 증권 관련업에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단을 제약시켰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이번에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다음 달에 금리 인하를 해 라고 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지금 증시가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게 과연 좋은 걸까요? 아니면 지금 경기와 펀더멘탈과 관련된 부분이 좋아서 지금 당장 금리 인하를 안 해도 돼라는 게, 당장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해서 증시가 내려오더라도 과연 이게 더 나쁜 걸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경우와 뒤에서 말씀드린 경우 과연 어느 게 더 나쁜 걸까요? 요거를 꼭 잘 생각해 보시고, 과거에 금리가 인하했던 시기에는 오히려 주가가 내려가는 경우가 더 많았던 이유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팬데믹을 거치고 우리 증시는 여전히 저정권에 머물러 있는데, 모든 글로벌 증시의 주도 증시가 팬데믹 때 고점을 이미 다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갭이 좁혀질까 좁혀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증시에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항상 보여집니다.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리면서 이번 주 경제의 창, 투자 전략의 창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5월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라이브가 시작되고, 경제의 창 방송 내용이 많이 바뀌고 내용이 많이 알차집니다. 제가 오랫동안 저의 전공은 매크로 관련된 부분과 기술적 분석인데, 매크로 관련된 부분에서 3프로TV나 매일경제TV, MTN에서 오랫동안 새벽 방송을 했는데, 지금 그 새벽 방송을 4월달을 기점으로 해서 다 종료를 했습니다. 이유는 이 경제의 창 위에서 이제
유일하게 단독적으로 새벽에 방송을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잘 좀 참고를 해주셔서 경제창 위 많이 성원을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경제창 밴드까지 네이버 밴드까지 골고루 꼭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제창 위 이재환이었습니다.